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풀어보려 합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저에게는 3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여자친구와 작년 12월에 결혼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. 헤어지기 6개월 전쯤부터 회사에 교육이 있다며 주말마다 타 지역으로 1박 2일을 다녀와야 한다 하길래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보내주며 주말에는 저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었습니다. 하지만 그 교육이라는 게 무슨 한 달도 아니고 2달, 3달 계속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지더군요. 하지만 오래 사귄 여자친구라 속 좁아 보이기도 싫었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도 했기에 기분 나쁜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결국 작년 12월에 저에게 그러더군요. 당장 결혼하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고요. 아니, 그전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거나 무슨 신호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갑자기 꺼내는 말이 당장 결혼을 안 하면 헤어지자니요. 제가 평소에 결혼을 안 할 생각으로 만난 것도 아니었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무대 보러 결혼을 요구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물었어요. 대체 왜 그러냐고. 그랬더니 본인의 집에서 빠른 결혼을 원해서 당장 안 할 거면 헤어지라고 하셨다고요. 뭐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냐, 고작 그게 이유냐 했더니 고작 그게 이유랍니다. 부모님이 닥달해서요. 근데 저는 당장 작은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최근에 소원해진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던 터라 갑작스러운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무턱대고 결혼을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거절을 했죠. 그러면서 설마 했는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. 네, 차였습니다. 그렇게 저의 3년 연애는 어처구니 없게 정리가 되었어요. 근데 이 엽기적인 사건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. 잘 들으세요. 제가 미련이 있다거나 해서 번호를 안 지운 것은 아니었지만 번호를 안 지워서 카톡에 친구로는 남아있었는데 1월, 그러니까 저랑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 중이라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. 이걸 봤을 때 와, 얘 진짜 뭐지?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. 나한테 결혼하자고 급하게 요구한 지 한 달도 채우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 중이라고?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. 아니, 잠깐만, 혹시 양다리였나? 아니야. 그랬으면 왜 나한테 결혼을 서둘러서 하자 그랬지? 하면서요.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. 헤어질 당시에는 덤덤했지만 그 결혼 준비 중이라는 프로필 사진을 보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렇게 하루하루 프로필 사진만 보며 그리워하다 화를 내다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. 근데 어느 날 보니 올 8월에 출산을 했더라고요. 눈물이 나더군요. 그래요. 이미 내 여자도 아닌데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. 저에게 미련이 있었나 봅니다. 갑작스러운 이별도 마음이 많이 아팠고 바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결혼을 한 것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겠죠. 바보같이 며칠을 질질 짜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마음 접고 생각하지 않기로 하며 프로필 사진과 연락처 모두 다 지웠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정말 다 잊혀져서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 할 때쯤 한 달이 지난 지금 여자 쪽 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. 제 번호는 전 여친에게 들었다며 시간 좀 괜찮냐면서 묻습니다. 괜찮기는 한데 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길래 그러시라 했습니다. 그리고 나갔죠. 근데 나간 그 자리에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. 내용인즉슨 전 여친이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2개월간 타 지역에서 신혼생활을 했지만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집 측 시어머니, 시누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과 온갖 시집살이를 시켰다 하더군요. 그래서 이후 도망쳐 나와서 친정에서 쭉 지내고 있다면서요. 출산할 때도 남편 없이 애까지 혼자 낳았다며 구구절절 전 여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중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던 거는
그 남편이라는 놈이 지 와이프 친정으로 보낸 뒤 명절 때 달랑 한 번 내려오고 연락 한 번 없었다며, 그리고 출산할 때가 됐는데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태어난 지 3주 된 아기의 머리카락을 채취한 뒤 유전자 검사를 했다 하더군요. 이 무슨 경우야? 했습니다. 그래서 전 여친 쪽 집안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런 거는 원래 당연히 하는 거라고 했다더라고요. 그런데 놀랍게도 확인 결과 유전자 불일치로 떴다고 합니다. 세상에, 이게 무슨 막장 상황인가?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. 그 뒤로 그 남편 집안에서 여자를 꽃뱀이라 하면서 급하게 결혼 요구하더니 다른 속뜻이 있었다며 이혼할 거고 위자료랑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현재 전 여친의 삶이 말이 아니라 하고요. 삶을 마감하기 위한 시도까지 했는데 친언니가 어떻게 알게 되어 말렸다고 하더군요. 그런데 가만 그렇게 이야기를 경청하며 듣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궁금해졌어요. 지금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저에게 하는 이유가 뭐죠? 하고 물어보았습니다.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쪽 동생이 저보고 억지 결혼을 요구하다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차버리고 딴 남자한테 간 건데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냐 생각해보니까 화가 난다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여기서 또 생뚱맞게 나오는데 저보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했다고요. 너무 화가 나서 그 무슨 개소리냐 따졌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부했어요. 꼭 하고 싶으면 소송을 걸어라 했습니다. 물론 전 여친이 살아온 세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 안타깝고 뭐 그렇습니다. 그런데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이별 통보를 하고 다른 남자랑 바로 결혼을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 남자애가 아니니 이제 저를 검사하자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? 그래서 뭐 제 친자라고 나오면 어쩌지려고요? 저보고 책임지라고요? 나 참 어이가 없더군요. 솔직히 전 여친 결혼한 거 우리 집안도 지인들도 다 아는데 저보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으라는 말인가요? 양심 좀 있으세요. 했더니 일단 언니분의 말은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얼굴 좀 봐달라고 합니다. 애도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하고요.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. 정말 제 아이라면 저도 모르는 곳에서 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. 진짜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으니까요. 일단 뭐 만나는 것까지는 좋다. 이야기는 해보자. 하지만 친자 확인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. 못 받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. 이후에 11월 8일 그쪽 가족과 만나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만난 지 20분 만에 개싸움으로 번졌습니다. 저는 제 친누나랑 둘이 가고 그쪽 집은 전 여친이랑 아버지 이렇게 나오기로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카페에 가서 먼저 누나랑 기다리고 있는데 제 시간이 되니 우르르 오더군요. 아니 우르르? 뭐지? 하고 보니까 그쪽 집은 아버지랑 둘이 온 게 아니라 전 여친, 아버지, 어머니, 큰아버지, 큰어머니, 아기 다 왔더라고요. 조용히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상황이야. 속으로 욕을 내뱉었습니다. 뭐 그래도 일단 대화를 하러 온 거니까 티를 안 내고 있었는데 전 여친의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며 한 첫마디가 얼굴 좋아 보이네.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나서 속이 다 들어가는데 그치? 이러더군요. 아니 이런 순간 욱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본론은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참았습니다. 근데 그 후에도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 대한 미안함이라고는 1도 가지고 있지 않고 공격적으로 비난만 하시는 게 저도 그때부터는 예의 차리지 않기로 하고 막 나갔어요. 아무튼 그쪽 아버지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머리카락 뽑아서 친자 확인을 하자며 얘기를 했고 저는 내가 왜 확인을 해야 하냐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냐.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 여자가 나 만나면서 다른 남자랑도 관계를 가지고 했으니 누구 애인지도 몰라서 이 사단이 생긴 거 아니냐. 심지어 나를 차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었고 근데 이제 와서 그 아이가 친자 불일치라고 나한테 확인을 하자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. 네? 그랬더니
이미 지나간 거 들춰서 뭐하냐며 지나간 과정은 말하지 말라네요. 아니 지금 지나간 사람 불러서 친자 확인하자고 하는 건 그쪽이잖아요. 했더니 앞서 얘기는 지나간 남녀 간의 추억이고 친자 확인은 엄연한 현실인데 그거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 합니다. 이 정도 되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건 확실히 알겠더군요. 전 여친도 어찌나 당당한지 뭘 잘했다고 얼굴을 똑바로 치켜들며 저희 누나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그쪽 온 가족이 저희 남매 잡아먹을 듯이 숫자도 많아가지고 말로 밀어붙이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. 그래서 제가 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른 뒤 요점만 얘기했습니다. 친자 확인 거부할 거고 하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 그쪽 아버지는 만약 지금 머리카락을 뽑고 친자 확인 후에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 삼지 않겠다고 그냥 전 여친과 결혼해서 살으라고요. 하지만 만약에 지금 친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소송 걸고 소송 비용, 변호사 비용의 양육비까지 전부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. 와, 지금 글 쓰면서도 그 당당함이 생각나 소름이 돋네요. 솔직히 오늘 만나기 전까지 전 여친 저렇게 살고 있는 걸 다 듣게 되었으니 가엾기도 하고 해서 다음 주에 따로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. 아기용품도 필요한 게 있을 거니까 밥 먹고 사주려고도 했고요. 근데 이런 막장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는 진짜 생각지도 못해서 저의 선의가 가볍게 무너지더군요.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무색할 만큼 저 막장 아버지의 당당함에 말을 잃어 대꾸도 못했습니다. 그런데 솔직히 법도 모르기도 했고 변호사 고용하고 뭐하고 그런 거 할 돈 집에 없기도 하고 겁부터 나더군요. 하지만 당시에는 겁보다 화가 더 났기에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게 저도 큰 소리 좀 쳤습니다.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니면 대체 어떻게 하실 거냐 말해봐라. 사람 이렇게 불러서 그리고 우리 누나까지 휘말려서 당신들 모진 말에 마음 상하고 이 정신적인 피해들 보상을 할 수 있냐 따졌더니 아이고 그럼 당연하지 뭐 얼마 주리 뭐 한 돈 1,000만 원 줘? 하며 여친 아버지가 여유롭게 거들먹거리시더군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애 맞으면 애랑 결혼을 하던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. 세상에 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가 처음이라 뭐 다른 생각을 할 것도 없었지만 일단 무섭기도 했고 그때부터는 뭐 막장이었으니 어디 한번 해보시라 했습니다. 솔직히 전 여친을 사랑하긴 했었고 뭐 내 아이라고 한다면 저 일말의 책임감은 가지고 어느 정도 보탬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으니까요. 좋습니다. 친자 확인 하죠. 해요. 했어요. 그렇게 친자 확인을 하게 되었고 검사진은 투명하게 다 모인 자리에서 개봉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다 모여서 전 여친 아버지가 먼저 확인을 하는데 결과를 읽던 아버지 말없이 보고 계시며 한 5초간의 정적이 있었는데 순간 심각할 정도로 표정이 일그러지며 전 여친의 뺨을 넘어질 정도로 세게 후리는 겁니다. 그와 동시에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시는데 놀란 가족들과 저는 어리둥절 있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 달려들어서 말렸어요. 그러다가 그 옆에 내동댕이 쳐진 결과지가 눈에 들어왔는데 맙소사 친자 확인 결과 불일치. 와씨 솔직히 내 애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이 멍멍이 같은 상황은 나를 또 어이없게 만들더군요. 대체 몇 놈이랑 해댔으면 나까지 아이 아빠가 아닌 거지? 그날 그렇게 전 여친은 먼지나게 땅바닥에서 뒹구르고 저는 참 웃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속으로만 웃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진짜 내 생애 최고의 반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을 눈앞에서 봐왔으니까요. 근데 갑자기 맞아 돈 1,000만 원 생각이 나는 겁니다. 근데 뭐 달라고 하진 않았어요. 솔직히 뭐 종이로 기록을 남기거나 아무것도 한 것은 없으니까요. 그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 좋을 게 뭐가 있나요? 불똥이나 튀지. 그냥 돈 달라고 해도 줄 것 같지 않은 집안인데 그냥 지금 이 상황만 해도 너무 사이다였습니다. 뭐? 돈 1,000만 원 줄까? 의기양양하게 비웃던 전 여친의 아버지의 얼굴이 극심하게 일그러지며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야 그거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. 다 봤어야 되는데 말이죠. 어휴 저도 참 인생 한번 조짐당할 뻔했는데 잘 빠져나왔습니다.
진짜 하마터면 막장 아침 드라마의 남주인공이 될 뻔했다니깐요.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. 전 여친아, 바람펴줘서 고마워. 니네 집안 정말 막장 집안이었구나. 내 인생 조질 뻔했는데 니 덕에 살았다. 내가 꼭 한번 밥 살게. 그리고 누가 아빠인지 모르는 아기야. 너는 불쌍하지만 내가 챙겨줄 수는 없을 것 같다. 사주려고 했던 아기용품도 못 해줄 것 같아. 네 아빠 찾아보렴. 엄마가 찾아줄 수 있을지나 모르겠지만 말